자,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주택법하고 농지법하고 해서 오늘 기초과정을 좀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이렇게 두꺼운 책 있잖아요. 요거 하고 요걸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 요건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판사한 내용을 여기에 쭉 여기에다가 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서술해 놨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우리 이제 잘 따라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책에도. 그래서 두꺼운 책하고 요거 하고 꼭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1월부터는 4교시 체제로 가요. 4교시. 그래서 우리 3교시 가지고는 이 진도를 마무리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교시 체제로 가는데, 우리 이제 기초과정에서는 조금 맛배기만 좀 보여드리는 거고, 요걸 토대로 해서 쭉 이제 진도를 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과정하고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속도도 좀 그래요. 그래서 기초과정 할 때는 잘 따를 수 있었는데 기본서 두꺼운 책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지금부터 하면 충분하니까 시간적으로 불만 품지 말고 잘 따라줄 수 있도록 해요.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잘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주택법하고 농지법 조금 맛배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자, 우선 어디를 한번 보냐면 40페이지 주택법을 한번 봐요. 자, 우리 주택법은 이제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72년도에 1972년도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 해서 주택법이라고 해서 주택건설 촉진법이다 해서 이 주택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주택건설 촉진법은 주택건설 촉진에만 포커스를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요게 이제 72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요게 2003년도에 이제 주택건설만 촉진할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을 했으면 공급도 하고 그리고 관리까지 하자 해서 이렇게 이제 주택법으로 법의 제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택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주택법은 탄생이 정확하게는 2003년이다. 이게 이제 모법이 되어지는 법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관리 파트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관리 파트를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그래서 다른 법률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체되는 것이 바로 이제 리모델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이제 대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주택의 건설 파트, 공급 파트, 그리고 리모델링 파트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해보고, 오늘 이제 용어의 정의 위주로 한번 해보겠는데, 오늘 하는 거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주제가 돼요. 기초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는 데까지 하고 꼭 외워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공법의 양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원래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외우는 게 좋죠. 자, 그러나 우리 공법은 뭐 생소해요. 그래서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먼저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해도 좋고, 또는 이해를 하고 외워도 좋고, 아무튼 결론은 외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주택법은 주로 보면은 주택법 하면은 뭐를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느냐, 주로 아파트죠.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의 개념이 최초로 생기는 게, 요게 이제 1958년도에 이 종합아파트라 그래서 17평형 단독평형으로 이 단일평형으로 해서 152채를 갖다가 종암동에서 공급을 하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에 있어서 이 아파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파트가 1958년도에 최초로 지어집니다. 종암동에 58년도.
58년도 58 개띠라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 58년도에 지어지는데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인기가 있었겠다, 없었겠다? 없었겠다. 인기가 없었겠죠? 왜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 아파트가 처음에 이 58년도에 딱 지어져서 공급이 되는데 아파트 인기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58년도를 생각해 봐야 돼. 대다수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 전인데 58년도 왜 없었을까? 아파트 인기가 1시까지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끝나. 정말 아이고 뭔 뭘 좀 물어보면 그냥 이 딱탐으로. 답답해서 왜 인기가 없었냐면 이거 모르시더라고. 58년도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불과 몇 년 후죠. 우리가 이 못 살았던 때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왜 아파트 인기가 없었냐면 김장독을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왔어요. 김장독.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죠. 예전에는 이 김장독이다 해서 뭐한 봄철까지도 이렇게 묵은지를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장독을 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전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파트가 프리미엄 웃돈이라는 이 P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웃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바로 언제 등장하느냐면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1968년도부터 착공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70년대 초반에 이제 준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가장 많은 구간에서 공사를 한 이 회사가 건설회사가 현대건설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 많이 했는데 현대건설을 갖다가 정부에서 돈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사장한테 내가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땅을 주는데 이 땅이 바로 압구정동에 그 모래밭을 한강 그 모래밭을 갖다가 현대건설 사장님한테 줘요. 야, 이 땅 가져가거라. 네가 네 앞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건설공사 대금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토목공사를 하고 그 모래밭을 토목공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대단지로 건설하게 되어지죠. 이게 유명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현대아파트가 언제 입주가 되어지냐면 78년도죠. 78년도에 입주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P라는 웃돈이 붙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때 당시가 바로 이제 그 정재계 그리고 뭐 각종 학자들 교수 요게 상당히 이렇게 끈끈한 인맥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각종 대기업들이 운영이 되어지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특혜 분양에 나서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대학 교수 그리고 정치 그리고 재계에 있으신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붐을 타고서 이 프리미엄이 얼마가 얹어지느냐. 이때 당시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얹어져요. 지금 5천만 원도 크죠? 선생님들 이 5천만 원은 그때 당시 5천만 원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거예요. 원주 시내에서 가장 이 비싼 단독주택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건평수 건물 평수가 40평 40평인 서울의 양옥 2층 양옥집을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의 고급 주택이에요. 그때 당시 그 가격대가 5천만 원이었어요. 이 5천만 원의 피가 붙었던 것이 바로 압구정 이 현대아파트예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한 뭐 몇 억 정도 되겠어요? 한 20억 정도 됐다고 봐야죠. 이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이러한 피가 붙었었던 거예요. 이게 최초로 피라는 웃돈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어의 정의 한번 보죠. 자, 중요한 것은 꼭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1번 주택이란 이렇게 나오죠. 주택이란 동그라미 딱 치고 주택이란 지금 무슨 법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법, 건축법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법 하고 있는 거야? 주택법이죠? 주택이란 동그라미 치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동그라미 칩니다. 구조야 용도야? 구조 이렇게 되죠? 구조. 이걸 용도로 바꾸면 안 돼요? 구조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밑줄 그어요. 건축물의 전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가 이제 주택이 되겠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가 되어지겠죠. 또는 이제 구분 건축물이 인정이 되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0층 건축물의 뭐 10층의 1호다 해서 일부입니다. 자,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부속 토지를 말한다. 밑줄 두 줄 별표 쳐요. 자, 단독주택 네모, 공동주택 네모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령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든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말한다. OX. X. 뭐가 틀렸어요? 용도가 아니고 구조. 주택 구조를 가지고 나와야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시험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령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은 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OX. X. 부속 토지까지를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지금 정리돼요?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나왔냐. 기출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 주상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OX. X. 주상복합 해당 사항이 없죠? 우리 주상복합은 그럼 무슨 주택에 해당이 될까?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택이라는 개념이 주택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 건축법에서 주택이 있어요. 건축법에 주택이 있고 이 주택법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주택이 있다. 이 건축법에서는 용도상 분류가 들어갑니다. 용도상. 주택법에서는 구조상 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가 주택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 건축물에서는 용도상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상 쭉 뭐 해서 자산 전문 영교 근거박 해가지고 이렇게 용도를 갖다가 나누죠. 자, 그래 건축법을 보면 우리 건축법에서 이 단독주택하고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건축법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에도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단독주택하고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용도상 분류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이 공동주택이 주택법에서는 세 가지예요. 왜 여기는 세 가지고 저기는 네 가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구조가 주택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등이 네 번째. 자, 그런데 이건 용도상 분류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용도를 주거 용도로만 하려고 하면 구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주택으로 보겠다 하는 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의 이 단독주택을 보면 우리가 한 세대가 이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 단독주택, 오리지널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요걸 떠올려야 되고 하숙집, 다중주택입니다. 하숙집 있죠? 요것도 이제 주택이다.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하숙집을 다중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룸형 주택들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가구 주택이라 그래요. 다가구 주택. 자, 주인은 한 사람이고 그리고 모두 다 새 살고 있다. 월세 살고 있다. 뭐 전세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에요. 공간. 자, 우리나라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은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의 공간 최장기간 사용했던 게 거기에 이화동인가요? 그 해화동 그 해화역 앞쪽에 보면 그 낙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맞은편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목조 건물을 갖다가 지어놓은 게 있어요. 성곽에다가 그걸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서울특별시장 고건시장이 86 군사정권 시절에 시장
80년대 초에 서울시장이 고건시장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장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쭉 오세훈 시장까지 사용하다가 박원순 시장은 그 은평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72평짜리 거기에 미분양되는 아파트 하나 전세를 얻어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파트를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너무 거리가 멀다 시청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부총마을에 있는 북촌마을에 있는 가위동 있잖아요. 그쪽에 한옥 27억을 전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간은 요게 이제 주로 보면은 공기관들에 있어 공기관장들이죠. 기관장들이 있어서 우리 사택 사저희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주로 보면 업무시설 회의장을 갖추고 있죠. 자, 그래서 요런 그래도 이제 주거 용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러나 주택법에 오면 공간은 빠져요. 공간은 이건 우리가 업무시설이 이 특징이 좀 강하죠. 성격이. 따라서 이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빠진다는 거. 오리지널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하숙집인 다중주택이 있고, 그리고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있죠. 다가구주택에서 이렇게 세 가지예요. 공간에 해당 사항 없어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번에 29회 시험 문제. 이번에.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보면 건축법에서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 있죠.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특징은 뭐냐면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지면 다세대로 가는 거고,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면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가구주택이고, 집집마다 우리 집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세대 주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이게 바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어요. 연립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우리 기숙사 있잖아요. 기숙사는 우리 용도상 우리 주거 용도로 같이 공동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죠. 용도상 분류 들어가니까 기숙사를 갖다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하고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세연아라고 불러보면, 세연아라고 하면은 제일로 이름이 많아요. 세연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저기에서도 나오고, 세연아 하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29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정리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국민주택이란 이렇게 나오죠. 국민주택이란 네모였고 별표. 이게 또 29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작년에 강의하면서 누차 강조했던 거, 무조건 시험 문제다라고 했던 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자, 2번 국민주택이란 네모였고 넣습니다. 자, 국민주택이란 다무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네모 딱 엮어요. 자, 다무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그랬으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끝에 다 붙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끝에 붙어줘야 이게 국민주택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익대공사, 지방공사 밑줄 그어놓고 첫 글자 땁니다. 국지한지라고 딸 거예요. 자, 국지한지가 건설하는 주택이에요. 자, 국지한지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서 끝에 뭐가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해줘야 국민주택의 정의가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누가 짓느냐 하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사업주체가 누구냐 하는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은 돈줄이에요. 돈줄이라고 한번 써놓을까요? 돈줄.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재정의 동그라미 쳐. 행정청의 돈줄입니다. 자, 국가나 원주시에서 돈줄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자, 건설은 뭐 짓는 거니까요. 개량된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리모델링을 얘기합니다.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되는 주택으로서 뒤에 뭐가 붙어줘야 되느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말이 붙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올해 또 나와요. 올해 또 나옵니다. 자, 내년에 또 나와요. 올해 나왔으니까 30회 또 출제돼요. 국민주택의 정의를 잡아야 되는데요. 야, 국민주택이 아니다 하면 무조건 민영주택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국민주택이라는 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누가 짓느냐 하는 거야. 누가 사업주체냐 하는 거야. 누가 사업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야. 사업주체. 누가 아파트를 짓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짓느냐 하는 거죠. 반드시 국지한지가 지어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으면서 반드시 뭐가 붙어 지어야 되냐면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하면 원주시에서 얼마를 얘기하게? 85제곱미터. 전면적 85제곱미터 이내를 얘기하겠죠. 국지한지가 지으면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줄이에요. 돈줄이 개인의 돈줄이 나와줘서는 안 돼요. 사인의 돈줄로 지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정청의 돈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이 재정이 있죠. 행정청에서 돈줄을 제공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기금으로 지어야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주택도시기금, 이 돈줄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짓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국민주택이 아니에요. 자, 행정청의 돈줄이라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이하 이렇게 되어지겠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자, 여기 봐. 이게 지금 정리됐어요? 이거 정리돼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현대건설인 민간 사업주체도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자, 현대건설인 민간 사업주체도 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어떻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이 돈줄로 제공받아서 이 규모로 지켜되어지면 현대건설이 지은 것도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이 아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해 가는가? 뭔 말 했는지 이해 가요? 예.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국민주택은 민간 건설 사업 주체는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그랬어. OX. X. 요걸로 지으면 되니까 요 돈으로 이 규모로 지으면은 국민주택이니까 민영주택 아닙니다. 현대건설이 짓는다 하더라도 정리돼요? 중요하다. 자, 또 나옵니다. 시험 문제 정리하고. 자, 동그라미 밑에 3번 국민주택 규모 네모 딱 엮고. 그러면 이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하는 거야. 이게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게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주거 전용 면적이 1호입니다. 1호에 동그라미 쳐요. 자, 호라는 말은 단독주택을 세는 셈단위 명사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1세대당 1세대 동그라미 치고, 세대라는 말은 공동주택을 세는 셈단위 명사에 해당이 되어지겠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독주택이 됐든지 공동주택이 됐든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밑줄. 자, 주거 전용 면적이 단독이 됐든지 공동이 됐든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따라서 주거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전용 면적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자, 수도권 정비기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이렇게 되죠. 수도권에 비출 거예요. 수도권은 어디를 얘기해요? 수도권은 어디를 얘기해요?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 여주까지를 갖다가 우리 수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이에요. 읍면지역. 자, 시골 이렇게 잡아가죠.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밑줄 한번 그렇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자기 시골에서는 횡성읍에서 이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은
얼마까지를 간다? 85가 아니고 100제곱미터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골의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주택 도시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시험 문제가 이런 지문이 떴어요. 이거 맞는 말일까? 이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단독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OX. X. 단독주택,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 똑같다니까. 도시지역에서는 85, 시골에서는 100. 뭔 말인지 이해 가요? 틀리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민영주택 네모 딱 엮고. 자,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밑줄 한번 딱 긋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밑줄 한번 그었어요? 자, 별표 한번 쳐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런 지문이 떴어요. OX 한번 해봐요. 자, 주택법령상 민영주택이라 하면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현대건설처럼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OX. 에? 틀렸지? 틀렸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민영주택이라면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면 틀려? 왜 틀려? 민간 건설 사업 주체도 봐봐. 이렇게 지으면 되잖아. 이 돈줄을 행정청의 돈줄이야. 주택 도시규모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 규모로 지으면 민영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이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사업주체란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가? 이해 안 가? 자, 다시 봐봐. 민영주택이라 하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대로 떠야 맞아. 이게 아니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민영주택이라면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하면 틀리는 이유가 이게 봐봐. 이대로 나와야 맞는다니까. 이 말이 아니지.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하는 말이 아니지. 그래요? 민간 건설 사업 주체도 봐봐. 이 돈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으면 이게 국민주택이란 말이야. 국민주택의 반대되는 말은 뭐야? 민영주택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걸로 자금을 지어 막 원주시에서 돈줄을 대주겠대. 그러면 내가 이 규모로 지어. 그러면 이강렬이가 짓는 것도 민영주택이야,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이잖아. 그러니까 민간 건설 사업 주체도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대로가 아니면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가 아니면 틀리는 거야. 이대로 출제가 돼야 돼. 이대로가 아니면 틀린다고. 내가 이대로가 아닌 지문을 했는데 이게 틀린 점이 뭔지를 모르면 어떡하냐고 지금. 자, 그 다음에 보면 5번에 보니까 사업주체 이렇게 표현되죠? 사업주체 네모 한번 딱 엮고 주택건 사업계획 대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승인의 동그라미 딱 치고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우리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짓겠다 그래서 5층 상가를 하나 짓겠다 그랬어요. 누가? 요 갑이라는 자가. 자, 이렇게 상가 건물 짓겠다 해서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 또는 자기가 직접 현장 관리인을 두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 자를 건축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이 건축주는 건축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허가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자, 착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 착공. 건축법에서 착공은 몇 년 내 착공하느냐면 2년 내 착공하는 것이고 2년 내 착공을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걸립니다. 자, 준공을 하게 되었지만 준공검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사용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용승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이게 주택법에 오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 절차가 주택법에 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에서 아파트를 갖다가 건설하겠다 하는 한라 비발디 건설이 있다. H건설회사가 있다. 자, 여기 8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8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하는 한라 비발디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H건설회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사업주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업주체는 건축법에서는 허가인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종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는 승인받는다라고 표현하고 건축법은 허가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 정리해 줘야 돼요. 건축법에서는 뭐라 그러고 허가, 주택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승인. 승인인데 정확하게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서는 뭐라 하고? 허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건축법에서는 값을 뭐라 그래?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한라 비발디를 뭐라 그래요? 사업주체 이렇게 표현해.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착공이 몇 년 내 착공이냐 하면은 주택법은 5년 내 착공, 주택법 5년 내 착공. 이 착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에 걸려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해서 나왔죠. 이것만큼은 구분해야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사용검사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용검사. 이렇게. 다시 가요. 다시. 이거 정리해야 돼. 다시. 자, 건축법에서는 값을 뭐라 그래요?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H건설회사를 뭐라 그러고?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는 뭐를 받는다? 허가받는다. 주택법에서 사업주체 한라 비발디는 뭐 받는다? 승인받는다. 이 승인을 뭐라 그런다? 사업계획 승인. 자, 건축법에서는 몇 년 내 착공하고 2년 내 착공하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해마다. 자, 주택법에서는 몇 년 내 착공? 5년 내 착공. 건축법에서는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 말이 뭘로 바뀌었다? 사용승인. 준공검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용검사. 이렇게 돼요. 이걸 유효 주셔야 돼. 이 틀이 안 잡히면 뭐가 뭔 말인지 또 몰라. 일단 이대로 영어의 정의를 여기 이해할 것이 없어요. 필리핀 원주민 데리다가 이게 원주입니다 하는 거야. 이게 원주. 이 옆에가 저희가 여주다. 왜 똑같은 시인데 저기는 여주시고 여기는 원주시냐? 필리핀 원주민이 질문하는 거야. 아, 질문하지 마. 그냥 해. 나중에 이해하자고. 그냥 여기는 원주라고 하는 거야. 행정구역 명칭이. 저쪽은 여주라고 하고. 아, 여기는 용어 자체가 허가야. 여기는 용어 자체가 승인이고. 그냥 이대로 가져야 돼. 나중에 이해하자고. 이 말은. 내용 아시겠어요? 질문할 것도 없어요. 나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안 돼. 필리핀 원주민 데리다가 이게 원주입니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야? 일단 뉴욕라니까 원주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자니까. 이쪽은 강원도고 저쪽은 이제 경기도고 이런 거 이해하는 건 나중에 하자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주택조합 하겠습니다. 주택조합 내용 한번 딱 엮고. 자,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익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밑줄 동그라미 1번, 직장주택조합 밑줄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밑줄 동그라미 3번. 자, 첫 글자 딸 겁니다. 찌직리입니다. 찌직리. 세 가지죠? 자, 주택조합 세 가지 뭐뭐뭐 찌직리. 주택조합 세 가지 뭐뭐뭐 찌직리. 뭐뭐뭐 안 보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다시 한번 주택조합 세 가지 뭐뭐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다시 한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자, 보고 대답해요.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재건축 주택조합으로 구분한다. OX. X. 재건축 주택조합은 없죠? 리모델링 찌직리입니다. 이거 이거 주셔야 돼. 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주택단지란 네모 딱 엮고, 주택단지란 네모 한번 엮어놓고, 주택단지란 네모 엮었어요. 자, 주택은 사업계획 또는 대중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아 주택 동그라미 부대 동그라미 쳐요.
자, 복리 동그라미 칩니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주부복이죠. 그 대지를 사용하는데 사용들은 1단의 토지입니다. 1단의 토지 밑줄 그어요. 자, 주택단지가 뭐냐면, 자, 이해를 좀 해주십니다. 이해. 자, 주택단지가 뭐냐? 주택단지가 뭐냐 하면 이걸 더 줄여가지고 단지 이렇게 표현도 해요. 주택단지가 뭐냐면 주부복이에요. 주부복. 주부복이 들어오는 1단의 토지입니다. 주부복이 들어오는 1단의 토지야. 이게 주부복이 들어오는 1단의 토지. 1단의 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끊김이 없이 물리적으로 연속된 한 덩어리로 구획된 땅덩어리. 이걸 1단의 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1단의 토지가 뭐냐면 여기에 철길이 지나가면 1단의 토지에 해당이 안 되고 2단의 토지가 되는 거야. 여기에 하천이 지나간다 해버리면 2단의 토지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런 것들이 지나가지 않는 하나로 연속된 이 땅덩어리를 1단의 토지라 그래. 이해가? 자, 그러면 주보복입니다. 주택, 아파트 있잖아요. 자, 부대시설입니다. 관리사무소도 있고 여기에 주차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이에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단지 내 상가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면 된다. 따라서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주부복이 있는 이 땅덩어리를 뭐라 그런다? 주택단지. 주부복이 있는 땅덩어리를 뭐라 그런다? 주택단지. 따르세요. 주택단지, 주부복, 주부복,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부복. 주부는 복이 많다. 주부복,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부복. 주부는 복이 많다. 주부복. 잊어서는 안 돼요. 단지, 주택단지를 하면 뭐를 얘기한다? 주부복. 주부복이야. 주부는 복이 많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주부를 뭐라 그래? 공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공주님. 공인중개사인 주부님을 뭐라 그래요? 공주님. 공주님이 되는 순간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못 써 이게. TV 보다가도 당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또 물어보기까지 해요. 자, 밑에 갑니다. 밑에 가요.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딱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뭐 남자들이 줄줄 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대시설 나오죠? 부대시설 네모 딱 엮고. 자, 복리시설 9번 복리시설 네모였고 10번 기간시설 네모였고요. 11번 간선시설 네모였고 넣습니다. 8, 9, 10, 11 묶어요. 별표 딱 치고 8, 9, 10, 11 딱 묶어서 별표. 자, 이거 외워주시 9번 이렇게 써놔요. 9번 해주셔야 돼요.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복리시설. 자,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구분하라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내용 자체를 크로스 시켜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자, 부대시설이다 하면은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우선 부대시설 주택의 부대적인 시설이고 복리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하면 복리시설 쪽으로 가고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것들은 주로 부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자, 밑줄 그어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밑줄, 담장 밑줄, 주택단지 안에 도로 밑줄, 건축설비 밑줄. 자, 주택에 부대된 시설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복리시설 나오죠. 자, 주택단지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밑줄고요. 근린생활시설 밑줄고요. 근린생활시설이 뭘까? 상가,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1종군생, 2종군생, 단지 내 상가를 얘기합니다. 자, 유치원 밑줄 긋고 주민운동시설 밑줄, 경로당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이렇게.
자, 부대시설이다 하면은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외워놔야 돼. 우리가 부대시설이 주택의 부대된 시설이고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이것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공중화장실은 부대시설 쪽에 해당이 되겠어요? 복리시설 쪽에 해당이 되겠어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인가? 아니면 이 주택의 부대된 시설인가? 좀 그렇죠?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공중 화장실은 부대시설 쪽으로 가요. 희한하죠?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 같은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강원도 모 부대에서 장관이 도주했다는 설이 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장관 도주설 이렇게 갈 겁니다. 장관이 도주했다는 설이 있다. 뭘 타고 도주했느냐? 자전거 타고 도주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멀리 못 가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 공중 화장실에 숨어 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공중 화장실. 자, 따르세요. 부대에서 장관 도주설. 뭘 타고 도주했다? 자전거. 멀리 못 가고 어디에 숨어 있다? 공중 화장실에 숨어 있다. 장이 뭐냐면 담장이에요. 아파트 담장 같은 경우에 담장이 있죠. 담장이 있습니다. 펜스 있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단지. 요게 부대시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가 부대시설이에요. 경비실 관리사무소 쪽이죠. 그래서 부대시설 쪽으로 갑니다. 도로인데 단지 내 도로예요. 단지 안에 도로 있잖아요. 단지 내 도로는 이 사업 주체가 이 준공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단지 내 도로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좀 지원해 달라는 취지가 좀 강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 다음에 설비, 이 건축 설비, 승강기 등이 있잖아요.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것, 승강기 등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 쪽으로 갑니다.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요즘에 자전거 보관대도 보면은 지붕도 있고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부 다 부대시설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부대시설로 봅니다. 복리시설로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을 보면 이렇게 갈 거예요. 다시 한번 가요. 부대에서 따르세요.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장관 도주설. 뭘 타고 도주했다? 자전거. 멀리 못 가고 어디에 숨어 있다? 공중 화장실에 숨어 있다. 복리시설은 이렇게 갈 겁니다.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친구한테 100만 원을 꿨더니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복리로 갚아라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네가 복리로 갚으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너까지. 그러면 그래서 아유 죽은겨 못 살겠다. 아유 죽은겨 이렇게 갈 거야. 따르세요. 아유 죽은겨. 아유 죽은겨. 아유 죽은겨. 복리로 받으면 따르세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한번 따라서 하라니까 죽겠네. 복리로 받으면 아유 죽은겨. 복리로 받으면 아유 죽은겨. 못 살겠다 이 말이야.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민 운동시설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있잖아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전부 다 이쪽으로 가요.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에 요즘에 보면은 단지 내에도 무슨 카페 같은 경우 커피숍도 갖추고 있더라.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뭐 특수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린 생활시설 이게 이제 단지 내 상가입니다. 1종 근생 2종 근생이죠. 경로당 이렇게 가는 건데, 자,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단지 내 상가 중에서 이게 못 들어오는 근린 생활시설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단지 내 상가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안 되는데 요거 이제 시행규칙에서 규율해 놓고 있는 건데, 뭐가 안 되느냐? 장의사가 안 돼요. 장의사.
근생 중에서 장의사가 안 됩니다. 장의사는 근린생활시설이거든. 이종근생 장의사.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에 보면 상여 있고 그다음에 뭐 석관 또는 뭐 나무 목관 뭐 이런 거 놓아두고 있는 데가 없죠. 그런 데 있어요. 단지 내 상가에 장의사 없죠. 그다음에 안마 시술소. 안마 시술소 근린생활시설인데 안마 시술소는 없을 거예요. 단지 내 상가 보니까 안마 시술소가 있다. 뭐 이런 건 없죠. 안마 시설. 그다음에 단란주점. 예,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란주점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 못 봤을 거예요. 단란주점 없죠? 단란주점. 자, 그 다음에 총포 판매소도 이종근생이거든요. 총 파는 거, 뭐 장총 팔고, 뭐 새총 팔고 이런 데 없죠. 장안단총, 요건 안 됩니다. 장안단총은 안 된다. 총 중에서 뭐는 안 된다? 장안단총은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장안단총은 안 된다. 자, 따르세요. 부대에서 장관 도주설. 뭘 타고 도주했다? 옳지. 멀리 못 가고 어디에 숨어 있다? 공중 화장실에 숨어 있다. 우리 겨울철에 혹한기 훈련도 사병들도 하는데 탈영 않고 하는데 장관이 돼가지고 별 따가지고 탈영을 하니까 화장실 문 열자마자 무슨 총으로 찢어버려야 돼? 장안단 총으로 찢어버려야 돼. 따다다다다. 다른 데 가면 엄청 웃는다. 지금 그렇게 안 웃고 있어요. 이렇게 인내심을 발휘하기도 힘들겠다. 아무리 웃겨보려고 개그를 해도 안 웃고 있으면 참말로. 따르세요. 부대에서 장관 도주살 복리로 받으면 아유 죽은겨. 자, 오른쪽에 10번 넘어갑니다. 기관시설 나오고 있죠. 기관시설. 자, 기관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밑줄 한번 꺼놓고. 자, 옛날에 이제 그 군사 정권 시절에 뭐 삼천교육대학에서 국가의 기관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그 전통 시절에 그게 있었죠. 삼천교육대. 많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일부가 인권이 유린되고 참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기관 세운다고 해서 삼천교육대 만들어냈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삼천교육대는 말 처음 들어볼 거야. 그냥 어영부영하거나 그냥 술 먹고 대낮에 막 큰 소리 치고 있다 하면은 잡아가요. 삼천교육대로.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얼마나 참 미개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잡아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잡아갔느냐 하면 경찰들이 그걸 잡아가서 소개를 시켜주면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돈이 나와요. 또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참.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부자배하게 인권이 유린되던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기관시설에다 네모 엮어놓고 첫 글자 딸 거예요. 도상 전통 가난으로 딸 겁니다. 도상 전통은 가난하다고 한다.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어. 맨날 이러면. 도상 도로 상하수도 밑줄 도의 동그라미 상하수도 상의 동그라미. 전통 가난 갈 거예요.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입니다. 도상 전통 가난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기관시설 이거 유지셔야 됩니다. 자, 11번 간선시설 봐요. 자, 간선시설에 네모 엮어놓고 도상 전통 가난 나오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 도상 전통 가난 이게 기관시설이에요.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밑줄 긋습니다.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밑줄 그어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가스 통신 지역 난방입니다. 통관 아니죠? 통신 가스 난방이죠. 자, 밑줄 그어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한다. 자, 여기 봐요. 이 내용. 자, 여기 잘 보세요. 도로, 상하수도,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도상 전통관 아니에요. 전기시설이 전통, 통신, 가스, 전통 관한 가스죠. 가스 지역 난방입니다. 이런 것 등이 쭉 도로 밑에 개별적인 관로를 통해서 쭉 묻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보면 이런 것 등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상 전통 관한을 뭐라 그런다? 도상 전통은 가난하다고 하는 걸 기간시설이라고 한다. 기간시설이라고 한다. 요 기간시설이 기존에 깔려 있으면, 설치되어 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바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요. 옆에 들어와요. 도로변에 들어와요. 좀 떨어져서 들어와요. 아파트 단지가. 떨어져서 들어오지. 왜 그렇게 했어? 여기는 평당 5만 원, 여기는 평당 200만 원이야. 여기에서는 아파트 단지 건설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값싼 데 건설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도 도로, 단지 내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 전통관한 있겠죠? 가스 지역 난방입니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걸 이어주는 시설이 필요할 거란 말이지. 기존에 있었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내에 있는 기간시설을 이어주는 시설을 뭐라 그러냐? 이걸 간선시설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에 도상 전통관한을 뭐라 그런다? 이 기간시설을,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이어주는 기간시설을 뭐라 그런다? 간선시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선시설도 기간시설의 종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여기에 끝에 나오는 통관한이 있죠. 통신가스 지역난방, 통신가스 지역난방, 통관한 이 세 가지는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를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야. 보는 거야. 통관한은 자, 이 내용에 해당이 되어진다. 자, 12번 공구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12번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자, 공구란 이렇게 나오죠. 우리 공구 1공구 2공구 이런 뜻이야. 3공구 4공구. 자, 공구란 동그라미 치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리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둘리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 밑줄. 자, 착공신고 네모, 사용검사 네모, 이 두 가지를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뭐와 뭐를 별도 수행한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 신고합니다. 별도 수행할 수 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봐요. 여기 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 설명 듣자. 우리가 여기에 주택단지가 있으면 이 주택단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해서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서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공구별로 나누어서 할 때는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눌 때는 전체 세대수가, 전체가 몇 세대 이상이 될 때 그러냐면 전체가 600세대 이상에서만 가능한 거야. 600세대 이상. 그러니까 500세대 가지고는 공구별로 분할할 수가 없어. 내용 아시겠어요? 60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나누어진 이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600세대를 갖다가 공구별로 분할할 때 이건 100세대, 이건 나머지 500세대를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는 거야. 300세대부터 이 주택건설 기준이 또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공구간 이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공구간 경계 설정했을 때 이 폭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 이 폭이 6m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공구간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6m 이상의 폭으로 조경을 해도 좋고, 또는 빈 공간으로 놓아도 좋고,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도 좋고, 이게 지금 공구간 경계를 설정하자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경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m 이상의 폭으로 해서 이 공구간 경계를 설정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자, 이렇게 이제 1공구, 2공구,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 1공구는 현대아파트가 지고 2공구는 동아아파트가 짓는다. 어느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현대 동아아파트 단지다 이런 데 봤어요? 그런 데 있어 없어? 어느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건설업체가 2개가 나와. 현대 동아아파트 단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기 원주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도 징그럽네. 그래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여기 현대아파트는 101동에서 105동까지, 그 다음에 동아아파트는 106동에서 110동까지 이렇게 짓는 데가 있어. 이게
공구별로 나누어서 하는 건데요. 이 공구별로 나누었을 때는 어디부터 달라질 수 있냐면 착공 신고부터. 오늘 착공할 때는 오늘까지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이걸 착공 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달라져요. 여기부터 별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구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은 공구별 수행이 안 돼. 한꺼번에 받고 이거부터 가능해.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부터 별도 수행이 가능하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공구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별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래 나오면 틀린단 말이지. 내용 됐어요? 지금 오늘 하는 거에서 지금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주셔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하겠습니다.